네, 기업 공개 IPO 성수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달 공모주 청약만 봐도 20개 기업이 넘는데요.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와 백종원 씨의 더본코리아 등이 주목을 받고 있죠. 청약 기업이 많다고 수익률도 좋을까요?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모시고 IPO 청약으로 돈 버는 방법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IPO 조금 요즘 부진한데 좀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앞으로 예상되는 IPO 기업들 어떤 곳이 있습니까? 올해 하반기 한 10월에만 한 22곳에 이 IPO가 좀 예정되고 있는데 이번 주만 해도 한 벌써 이제 4곳에 청약이 좀 진행될 예정인데 예. 특히나 좀 기대주 관점에서는 뭐 이 소형주긴 하지만 이 로봇 섹터에 대한 관점, 로봇 기업 2개 기업과 반도체 기업 1곳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소재 기업 1곳이 이제 이번 주 청약이 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본격적으로 이 IPO 이 기대감들 내지는 뭐 수급 요건들은 이번 주부터 좀 복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전망하고 있고요. 예. 일단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은 뭐 상반기 기조를 좀 봤을 때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반도체 섹터가 오히려 이제 업황 기대감 때문에 많은 수요 자금이 좀 몰렸던 그런 이점들이 좀 있었는데 네. 최근에도 뭐 반도체 거품론이라든가 뭐 겨울이 온다 이런 어떤 리스크들이 전체적인 어떤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켰기 때문에 따라서 뭐 로봇 섹터인 2개 기업입니다. 시맥스와 클로봇의 이 2개 종목들의 어떤 단기적 흥행 기대감 예. 이 부분이 이번 주가 좀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네. 여기 더해서 뭐 디스플레이 소재 부분에서는 최근에 어떤 수급 기조가 주도주가 좀 쉬어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뭐 IPO에 일시적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들도 우리가 좀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해당되는 부분들은 뭐 전체적인 어떤 증시 상황들과 좀 맞물려서 움직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로봇 기업 그리고 반도체 기업을 얘기해 주셨는데 좀 덩치가 큰 회사들도 지금 곧 청약이 시작되죠? 네네. 네. 지금 뭐 K뱅크 그리고 더본코리아의 경우에는 뭐 아직 수요 예측. 그러니까 오늘 뭐 K뱅크 같은 경우 18일 날 이제 내일 공모가 이제 밴드가 이제 결정이 좀 되고 네. 더본코리아의 경우는 아직 일정이 좀 남아 있는데 네.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에서 뭐 하반기 대화라고 좀 불리는 이제 K뱅크나 K뱅크. 뭐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단기적 관점에서 수급이 좀 과하게 좀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아마 해당되는 경쟁률들은 시장 상황과는 좀 다르게 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좀 기대 요인들 좀 큰 부분이 시장의 수급 동향들이 뭐 주도주의 뭐 반도체 섹터라든가 2차 전지주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 뭐 최근에는 뭐 제약바이오 섹터도 이제 상승 이후에 상승폭을 좀 되돌렸던 그런 경향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는 IPO 대여주의 단기 수급이 좀 몰리지 않을까. 단기 수급 그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K뱅크는 청약이 20일, 22일인가요? 네, 청약 일정이 20일, 22일이고요. 20일, 22일반이 청약이요. 네. 30일에 이제 신규 상장이 좀 예정되고 있는데 예. 전체 이제 공모가 밴드가 지금 9,500원에서 12,000원까지 좀 설정이 되고 있는데 네. 전반적으로 좀 상당 밴드를 좀 상회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12,000원 정도의 책정이 된다면 전체 이 조달 자금은 한 9,840억. 한 1조가 좀 채 안 되지만 예.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을 할 수 있고 아마 이 공모가 상단으로 아마 밴드가가 좀 결정이 되면 예. 예상 시가총액이 한 5조 원대를 좀 추산되고 있는데 그래요? 과거와 좀 비슷한 어떤 이 인터넷 은행이죠. 카카오뱅크랑 좀 대비를 해봤을 때는 카카오뱅크가 당시 한 10조 원대. 10조. 그래서 이제 18조까지 시가총액이 증가됐다가 이후에 다시 지금 현재 10조 원대까지 좀 내려왔던 점에 대한 과거 이력들이 있고 지금 K뱅크가 한 5조 원대로 만약에 밴드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상장이 된다면 단기에 좀 10조가 좀 돌파 가능한지 그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10조까지? 네, 그러니까 2배 정도 증가가 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희망 공모가 9,500원에서 지금 12,000원 밴드인데 상단에 결정된다고 할 경우에도 네. 조금 공모 가격이 너무 높게 된 거 아닌가, 고평가됐다. 네. K뱅크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K뱅크의 처한 상황이라든지 이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기준 등을 비교해봤을 때 네. 고평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런 논란이 좀 제기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나왔던 이 고평가 이슈가 예. 사실 기업 가치를 좀 산정하는 이 기준. 기업 그렇다면 가치 이제 기준. 동종 업종에 있는 뭐 은행권을 좀 비교해서 예. PBR과에 대한 우위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재무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했을 텐데 PBR 기준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 네네. 가격을 비교해본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러면 네, 그런 것들 좀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이 대상 기업이 사실 좀 이 고가의 밸류가 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로 좀 비교가 좀 대상이 되다 보니까 K뱅크가 상대적으로 이제 공모가라든가 이 수요 예측가가 좀 더 올라간 경향들 이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PBR을 좀 대비해 봤을 때는 이 카카오뱅크가 PBR이 한 1.6배. 1.6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 배 미만이면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전 고가 대비 주가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한 1.6배 형성이 좀 되고 있고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뭐 KB은행의 경우에는 0.54배, 그다음에 신한지주가 0.51배를 좀 대비해 봤을 때는 지금 K뱅크의 PBR이 2.56배. 2.56배가 상단 높아요. 가격 기준입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기준에. 현재 기준? 그렇죠. 현재 PBR, 현재 전체적 어떤 재무추이나 고무가 상단을 좀 대비했을 때에 대한 PBR 기준을 2.56배라고 좀 추정을 해봤을 때.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단순하게 좀 보면, 상대적으로 카카오뱅크보다 거의 뭐 2배 이상 높아진 PBR은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부분들이 고평가 논란의 어떤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뭐 PBR이 전체적인 어떤 산정 기준이다라고 좀 이걸로 좀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도 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외형적인 측면에서 뭐 K뱅크보다 카카오뱅크의 외형은 좀 더 크다는 평가 이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다소 좀 고평가된 상태에서 상장으로 좀 진입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지금 상당히 고평가 논란은 이제 투자자들이 청약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주가 순자산 비율 기준으로 볼 때 PBR 기준으로 아까 카카오뱅크 동종기업 경쟁기업 1.6인데 지금 K뱅크는 2.56배로 돼서 상한가 상단 12,000원. 그러니까 좀 고평가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훨씬 많이 나잖아요, K뱅크보다. 그렇죠. 지금 이 수익 지표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예대 마진에 대한 감소 추이, 특히나 뭐 금리 인하가 되는 부분들은 대출에 관련된 여건들보다 이제 수신 기조에서는 오히려 금리가 좀 하락하면 시중은행 자금이 위험 자산으로 선호도가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장기적 관점에서 수익 지표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영향들 좀 있고 가장 큰 부분들이 업비트에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에요? 가상자산 거래소. 지금 가상자산의 업비트와 제휴 관계를 통해서 업비트의 이 코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일단 뭐 이 자금이 일시적으로 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K뱅크의 계좌를 좀 사용하게 되는 그런 계약을 현재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상자산보호법이 지금 시행됐던 게 7월인데 기존 이 수신금리가 0.1%였어요. 그런데 이게 2.1%까지 최고 구간을 좀 올라가다 보니까 예치금 이용 비용이 올라갔네요. 비용이 아니라 예치 이자가 줘야 될 이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신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0.1%에서는 2.1배로 좀 1.1% 좀 상향됐던 부분들에 대한 이자 비용이 전체적으로 한 600억에서 뭐 많게는 한 1,000억 정도로 좀 추산되는 부분들 이 부분이 수익 지표의 어떤 감소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불확실성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2022년도 기준에 이 예금 예치율 관점에서 업비트가 한 53%대를 좀 설정을 했는데 최근 상반기 기준에서는 17%대까지 좀 내려갔던 그런 측면들이 점진적으로 업비트 향에 관련된 어떤 수익 기조는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네요. 지금 IPO를 앞두고 최우영 K뱅크 회장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고평가 문제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겠다. 업비트 별 문제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떤 계획으로 자기들은 이 공모가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돌파하겠다 그런 전략은 뭐예요? 일단 뭐 상장 초기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업비트 불확실성들이 이제 가장 크게 좀 대두가 됐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게 내년 10월까지 계약 기간을 좀 앞두고 있지만 내년 10월에 계약이 종료가 되면 만약에 계약이 최종적으로 좀 종료됨에 따라서 업비트의 예금 예치가 일시적으로 이탈되는 돈이. 그렇다면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어떤 이 여신기조 전체적인 어떤 이 수신 전체 총 금액을 보면 9월 말 기준에서 한 22조입니다. 여기 여신 금액이 한 16조. 그러니까 마진에 대한 차이는 한 6조 정도에 대한 예대 차이가 좀 있는데 전체적인 업비트의 현재 예치 금액들을 한 3조 원대 초반에서 3조 한 2천억대까지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금이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약 3조의 수신 어떤 이 예치 잔액이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잔액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일시적으로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뱅크런 사태는 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고 여기 대해서는 일단 업비트의 계약 해지 이후에 수익성을 좀 어떻게 좀 다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일단 뭐 가게라든가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대출 부분에 관련된 여기에 대해서 뭐 플랫폼에 관련된 사업 역량을 좀 확장하겠다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될 수익 지표는 향후에 어떤 포트를 좀 다각화하는 그런 구간으로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시를 해야 되는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K뱅크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 제기되고 있는 고평가 논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의
공모가를 결정할 때 삼았던 PBR이 좀 너무 높게 설정돼 있지 않느냐. 업비트 과연 괜찮을까 하는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기업이죠. 더본코리아. 네. 뭐 더본코리아 하면 이제 백종원 씨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백종원 씨가 아닐 경우 기업만으로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질만 합니까? 과거 우리가 좀 이력을 봤을 때는 사실 뭐 프랜차이즈 업종들에 대한 상장 이유가 예. 초기 흥행보다는 좀 중장기 관점에서 오히려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 증시에서는 내려간다. 사실 뭐 이 요식업이라는 이 업종에 관련된 이 향후 뭐 장기 비전을 조금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기보다는 일시적인 어떤 수급을 좀 반영을 시키겠지만 수익 지표 관점에서는 내수 성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후에는 어떤 피크로 좀 접어드는 그런 예. 국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이 부분이 뭐 해외 시장을 좀 확장한다든가 다른 어떤 수익원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좀 이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뭐 더본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아직 해외 수출은 좀 미미하죠. 전체 매출의 1%가 좀 채 안 된다는 그런 예. 점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백종원 씨 워낙 이제 이름값 때문에 과연 흥행을 끌지 혹시 흥행 성공 네. 실패 중립 어느 정도로? 저는 일시적으로는 흥행 기대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네. 중요한 게 지금 이 공모 규모가 300만 주거든요. 300만 그러니까 주. 전체적으로는 이 K뱅크에 비해서는 네. 전체 예상 시가총액이 좀 낮죠. 시가 공모가 최상단 금액이 2만 8천원을 좀 가정했을 때도 네. 한 4천억대 초반 정도가 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가가 단기간 상승할 수 있는 폭의 이 개념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이 넷플릭스에서 뭐 했던 뭐 흑백요리사? 그렇죠. 흑백요리사 관련된 네. 어떤 그런 부분들에 관련된 관심도도 굉장히 좀 높아졌다는 측면들도 네. 사실 어떤 뭐 이 펀더멘탈 관점보다는 수급 요건으로 조금 더 강하게 좀 유입될 수 있는 환경도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IPO 시장이 상반기만 해도 열기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조금 부진한 느낌이에요. 한때 뭐 따상이다, 따따상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말 좀 듣기도 어려운데 요즘 왜 이렇게 조금 식어가는 느낌 드는 걸까요? 작년 우리가 하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상장 일정을 2024년도로 연기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이유가 예. 작년에도 굉장히 수급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불확실성들이 굉장히 좀 컸던 시장이었고 올해 상반기는 비교적 뭐 반도체 섹터라든가 뭐 주도주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좀 움직여지면서 그래도 수급은 좀 굉장히 좀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이게 좀 9월 기점으로 보면 글로벌 뭐 경기 침체 우려감 여기 더해서는 최근에 외인 수급이 좀 이탈되는 부분들 예.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예탁 계좌 수가 좀 계속해서 좀 급감하고 있는 예탁 계좌 수가 그렇죠. 그런 예탁 계좌 금도 그렇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소하는 영향들은 전반적으로 증시에 자금이 몰리기보다는 아직 좀 관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뭐 최근에 이 수급적인 부재 요인들이 뭐 외인 수급 이탈 이후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좀 좋은데 예.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 상승 탄력도가 좀 떨어진 그런 그러니까요. 흐름들은 저는 뭐 금토세에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전반적인 어떤 수급을 좀 경색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보지만 IPO가 다 나쁘다라기보다는 선별적으로는 좀 종목이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관점은 최근에 이 시장 수급이 주도주보다는 다소 좀 테마성 수급에 좀 많이 몰리는 그런 흐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IPO의 경우에는 뭐 대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좋아하는 섹터들이 좀 있잖아요. 뭐 반도체라든가 예. 뭐 2차 전지,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로봇이라든가 뭐 방산 이런 종목들이 신규 상장함에 따른 단기적 수급은 유입되지 않을까. 다만 선별적으로 좀 접근은 좀 가능하지 않나. 지금 선별적 접근 우리가 이 IPO로 조금 뭐 점심값이라도 좀 벌어보자라는 이제 소액 투자들 좀 있어요. 이제 선별적 접근을 말씀하셨는데 네. 업종을 이제 조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어떻게 선정을 하는 기준을 뭘로 삼아야 될까요? 투자 기업을 여기 내가 청약해야 되겠다. 삼는 기준. 사실 저는 뭐 기준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산업 사이클이 지금 상향기에 좀 접어들었던 좀 섹터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클이요. 좀 무거운 어떤 섹터들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IPO라는 것은 신규 상장이라는 이목을 좀 집중시키긴 좋지만 예. 시세를 좀 연속성을 좀 가져가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좀 있었고 예. 시장이 소위 좋아하는 섹터들 그리고 최근에 사이클 진입 때문에 업황의 호황기로 좀 이어지는 그런 어떤 섹터들이 좀 유리하지 않나 좀 보고 있고요. 업황이 호황되는 거. 업황을 철저히 봐라. 네. 네. 두 번째는 영업이익인데 특히나 저는 영업이익률 OPM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를 좀 보는데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게 일회성 어떤 요인들보다는 장기화될 때 회사의 내부
요보액들이 더 증가될 수 있고 해당되는 자금들은 요즘 상장 지금 IPO 하는데 이익도 못 내는 회사들 많이 IPO해요. 네. 그러니까 성장성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술을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종목별로 좀 산업별로 특성들은 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성장성 특례로 진입하는 IPO 종목의 경우에는 네. 해당되는 기업 가치가 과도하게 좀 계상됐던 과도하게 평가됐던 측면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시각이고 예. 이미 실적으로 입증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의 확장성들을 좀 더 주목해 보면 단기적으로 IPO 이후에 조정 기간을 거치더라도 예. 점진적으로 주가가 다시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좀 작용하지 않나 좀 보십니다. 네, 업종을 좀 봐야 되고 또 이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상승 탄력 업종과 영업이 늘어난 업종. 네. 또 기존 주주 IPO 이후에 바로 이제 주식을 못 팔게 하는 약정이 있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 게 조금 적어야 되는데 네. 많아야 되죠. 근데 네. 많이 팔 수 있게 돼 있는 IPO 하는 기업도 많이 있어요. K뱅크도 조금 물량이 많이 나올 거다 이런 걱정이 좀 있던데요. 이게 상장 여건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데 네. 외형이 좀 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반 구조의 부분에서 강제성을 띠는 보호예수를 좀 일반적으로 좀 해제하는 예.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건 뭐 기준에 따른 차이가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스닥 종목을 좀 기준으로 한다면 예. 지금 의무 보유예수라는 것은 뭐 최대주 좀 당연한 것이고 예. 그 이외에 어떤 이 진입 여건에 따른 기간에 따라서 이게 배분되는 어떤 보유예수 일자들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기간 예. 투자자의 경우는 1개월에서 뭐 많게는 한 6개월 정도 보유예수 기간이 좀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초기에 공모가 상단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에서 주가의 어떤 상승 탄력도가 좀 커진 그런 상태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시점이 좀 지나고 나면 네. 사실 보유예수 물량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격하게 좀 하락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신규 상장주를 좀 오래 투자하기 좀 망설여진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보유예수 물량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반드시 포인트가 체크해야 많다.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단기적 관점 너무 긴 포인트를 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청약을 통해서 보유하게 된 주주라면 저는 한 1개월까지는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좀 있겠지만 예. 신규 상장 이후에 좀 진입을 한다면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장 이후에 들어온 경우에는 네네. 보통 청약하는 분들은 뭐 시초가에 바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전략은 뭐 괜찮습니까? 이게 좀 종목 따라 좀 틀린데 이제 이게 사실 수급점으로 보면 하루 안에 너무나 이 변동폭들이 좀 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개인 투자자가 감내하기가 좀 너무 이 변동성에 관련된 이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의 어떤 외형들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단순하게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투자 설명서 좀 잘 보고 해당되는 재무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 네. 우리가 좀 현명하게 좀 대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아오는 기업 공개 IPO 성수기 관련해서 어떤 기업이 IPO를 하는지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변영인 기업 공시연구소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